어때요? 내신 잘 마무리했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직 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내신이 우상향 되면 더 좋게 평가된다라는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쓰게 된다, 그럼 끝났나요? 상위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입시를 위한 중요 요소. 내신 잘 마무리하자. 너무 뻔한 얘기 맞아요. 네, 맞는데 왜 내신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이다. 이제 고2 올라간다. 어때요? 내신 잘 마무리했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직 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내신이 우상향 되면 더 좋게 평가된다라는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대학은 이 내신의 등락폭을 가지고 수치화 시켜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이 내신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 수치를, 높은 수치를 주고,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 그 수치를, 낮은 수치를 주는데 그 낮은 게 마이너스 값이 붙게 돼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도 플러스 점수를 주긴 하는데 적게 주고,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줘서 아이들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 개념이 이제 향상도라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학종에서는 그렇게 수치화돼서 평가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신의 등락폭을, 그 향상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자, 어떤 아이가 내신 1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럼 향상도 8점, 7.08, 1학년 2학기 4.96, 2학년 1학기 3.32, 2학년 2학기 2.21, 3학년 1학기 1.54. 완전히 수직 상승인 거죠. 향상도 13.62점. 오히려 1등급으로 유지가 된 아이들보다 향상도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참고로 이 아이 문과인데 전체 합한 내신은 3.72잖아요. 이 아이 스카이, 서울대 연대고대 1차 다 통과했습니다. 이건 진짜 안 좋은 거. 1학년 1학기 2.62, 2학기 3.14, 2학년 1학기 3.54, 2학년 2학기 3.88, 3학년 1학기 3.79 계속 떨어져요. 자, 향상도 점수 여기 보시면 국영수 과학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남아있는 학기 동안에 성적을 계속 이렇게 올려준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향상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된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상향, 이건 약간 추상적인 거니까 이게 수치화돼서 평가가 되고 있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내신 잘 마무리하자 라는 현실적인 얘기로 접근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과전형을 쓰게 된다, 그럼 끝났나요? 예를 들면 동국대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전형이긴 한데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러면 1학년 때 내신 망했어도 2학년, 3학년 합하면 상위 10개 과목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우리 아이 동국대 목표가 아닌데요. 자, 순천향대 의대 같은 경우도 국영수 4과 5개 교과 중에서 상위 교과만 반영을 하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국영수 4과 중에서 상위 3개 교과만 반영을 하고 상위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건, 교과는 뭐고 과목은 뭐냐. 교과가 더 상위 개념이고 과목이 더 하위 개념이거든요. 교과는 예를 들면 국어 교과, 과목은 문학 과목, 독서 과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면 각각의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상위 예를 들면 3개 교과를 반영한다 그러면 국어 교과 전체, 수학 교과 전체, 예를 들면 과학 교과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위 3개 교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각 교과당 반영하는 내신 과목은 4과목, 또 과목도 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그런 대학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동국대는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고 덕성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에서 상위 3개 교과만 반영하는데 각 과목당 또 4과목씩만 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과목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선이면 내신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활동보다.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좀 신경 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진로 과목은 어떤 과목에 A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 그 A만 보는 게 아니라
평균 대비 원점수에서 원점수가 얼마만큼 높은지를 보면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종이 우선이고 그리고 진로 과목을 만약에 아이들이 신경 쓴다 그러면 A만 목표로 할 게 아니고 무조건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하다. 교과 전형에서 그럼 진로 과목 반영할까요? 교과 전형에서도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죠. 고대 같은 경우는 A면은 1등급으로 다시 환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가천대학교가 올해 교과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가천대가 2개가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수사 전형이라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가천대가 진로 과목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등급 나오는 과목은 아예 반영 안 하고요. 진로 과목만 반영을 해서 가천대가 뽑는 교과 전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진로 과목은 여전히 계속 신경 써야 된다. 비주요 과목을 소홀히 하면 될까요? 비주요 과목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고대 말씀드렸는데 고대의 경우에는요, 중요하지 않은 진로 과목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포츠 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예를 들면 이런 과목들은 A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취 비율도 표기가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은 고대에서도 다 반영이 돼요. A의 비율이 50%고 B의 비율이 30%고 C의 비율이 20%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아이가 A를 받았다? 그러면 A를 받으면 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으로 변환을 해줘요. 고대는. 만약에 B를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B를 받게 되면 자, 계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A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50%. 50%면 5등급이에요. A의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이 5 플러스 그럼 100분의 B까지 누적 비율이면 A는 50, B는 30인 거니까 누적 비율은 80이에요. 그러면 5 플러스 100분의 80, 5.8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비주요 과목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에서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가 들어가는데 그 정량평가 80 중에서 10%가 비주요 과목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4등급 이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과탐은 물화생 선택이냐 화생지 선택이냐 내신에서 자, 물화생 선택하면 공대 쓸 수 있죠. 그 다음 메디컬 쓸 수 있죠. 화생. 자, 화생지를 택하게 되면 화생 때문에 메디컬 쓸 수 있죠. 근데 이 지구과학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약간 애매한 과목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화생이 더 좋다. 수능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도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과탐 2 과목을 버린다, 수능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이라 그럼 학종으로 지원하기 되게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선택 과목에서 과탐 선택 과목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물리2 내신을 버렸다. 그래서 C가 나왔다. 그러면 기계공학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만약에 우선시 한다고 한다면 수능과 관련되지 않은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 그럼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과목 하기도 벅찬데 예비 고3의 경우 이번 겨울방학 이제 어떤 과목을 세팅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만약에 다른 과목 하기도 되게 벅차다 그러면 2 과목을 겨울방학 때는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학기 중에만 열심히 하게 해서 최대한 A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 그리고 수능으로도 내가 2 과목을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겨울방학 때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었다. 그럼 공동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이수해도 되죠. 예를 들면 주변의 거점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수를 하게 되잖아요. 내 진로랑 관련된 과목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확실히 유리하게 평가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내신부터 챙기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엄마 나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면 안 돼? 이게 예비 고2냐 예비 고3이냐를 떠나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수능과 관련된 과목이 내신에 있는데 얘를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성적 안 나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엄마 나 그냥 공부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리 정시 쪽에 비중을 두는 건 맞아요. 만약에 내신 좀 약하면 내신은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자 약간 대학별 특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각각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교과 내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신 그리고 진로 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서울대 1단계 결과, 연대 1단계 결과거든요. 파란색이 1단계 합격, 빨간색이 1단계 불합격. 서울대는 위쪽이 조금 더 1단계 합격이 많고 연대는 아니죠. 위쪽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여기 또 붙은 애들도 있고 연대랑 고대랑 뽑는 특징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대가
더 내신을 더 많이 보는 것 뿐이고, 고대에 비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근데 왜 서울대는 위쪽에 파란색이 많고 연대는 위쪽에 빨간색이 더 많냐? 서울대는 철저하게 수학이랑 과학적 역량을 이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목동에 있는 자사고 아이가 수학이 2.45, 과학도 2.4, 국어 1.0, 영어 1.29인데 이과예요, 이과. 수학이랑 과학이 너무 안 좋잖아요. 식물생산과학 썼거든요. 1단계 안 됐습니다. 이 높은 학과도 아닌데, 농생 쪽인데. 이 밑에 보시면 강남 일반고 수학 내신 1.14, 과학 2. 그러니까 과학도 중요한데 수학을 더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게 서울대입니다. 전기정보공학부 1단계 합격. 근데 연대는요, 이렇게 세세하게 과목별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 전체 합산한 그 내신으로 보는 경향이 더 커요. 그것도 이제 국영수 과학 위주로 조금 더 평가한다 보시면 되는데,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쓴다 그러면 웬만하면 미적분을 하는 게 좋아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권장 과목으로 가 있지만 서울대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 학종을, 그러면 문과 애들 미적분을 해놓는 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영수 내신이 좋다라고 한다면 금상첨화인 거고요. 공부는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이건 지난번에 중등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집에서 공부 잘 되는 아이인데,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스카 가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에서 하게 하십시오. 또는 독서실이나 스카 가면 공부 잘 되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오늘 집에서 공부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보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플래너 활용,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일리 플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계획 중에 5개를 끝낸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끝낼 때마다 지워가는 그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만약에 1시간 남았는데 4개 끝냈다, 그럼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1시간 내에 끝내려고 엄청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만약에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그 다음날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플래너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데 하루에 지킬 수 있는 분량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게 잡아놓고 해봤더니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시간 남네, 조금 늘려볼까 해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아이들이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제가 하나고 있었을 때도 아이들이 플래너 쓰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한 90% 이상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플래너 무조건 쓰게 하셔야 돼요. 약한 과목은 시간 정해서 꾸준하게 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밀려요. 그래서 시간 딱 픽스해 놓고 이 시간만큼 무조건 이거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이 과목만 무조건 한다라는 걸 딱 정해가지고 계속 그 시간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아는 아이 중에 작년 수능에서 국어 4등급 나온 애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만점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대 못 갔거든요. 근데 올해 또 수능을 봤는데 또 국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찐 이과였던 아이인 거죠. 이거를 픽스해서 이걸 미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겨울방학 때 시간 정해서 약한 과목 꾸준하게, 예비 고3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조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님들께 엄마 나 수학원이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은 내신으로 1학기 때 보통 끝나잖아요. 그럼 2학기 때 거의 손을 놔요. 그러면 여름방학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신과 수능 같이 병행을 하고, 여름방학이면 그 다음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11월 모의고사, 기말, 그 다음에 생기고 챙기고, 그 다음에 방학. 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여름방학이 됐다. 이 여름방학이면 이미 수1은 1학기 때 끝나고 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를 보게 하셔야 돼요. 꼭 그 모의고사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준비를 하게 되면 수1은 전범위로 나오거든요, 2학기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완전히 놔버리면 그냥 내신에만 집중해서 수1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고3 거의 똑같아요. 겨울방학 때 내신이나 수능, 특히 학기 되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꼭 겨울방학 때 같이 해주셔야 되고, 이때 목표는 3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면 바로 중간고사, 올인, 중간고사 끝나면 무조건 6월 모평 준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기말에 올인,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챙기는 거 이때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방학,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 1111 나온다. 이게 수능 등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등급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고려대학교가 문이과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우수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죠? 4개 등급합 8등급이죠. 4합 8등급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소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한 등급씩 떨어진다. 만약에 진짜 수능에서 한 등급씩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 평소 모의고사는 1111 나와야 돼요. 근데 물론 평소 모의고사 111 나오는 학생들이 다 한 등급씩 밀려서 2등급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해서 더 아이들한테 수능, 모의고사 볼 때 등급으로 접근하게 하지 마시고 원점수로. 이번에 수학 1등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88점이잖아요. 미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년 수능에서도 88점 나오면 1등급은 나올 거거든요. 90점 초반 나오면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등급에 1위 1비 하지 말고 원점수, 너 90점 초반 이상이면 국어는 1등급 나올 거야, 수능에서. 너 수학은 88점 이상이면 1등급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마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좀 시켜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학종 지원의 전략은 결이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화를 했다. 그러면 공대 전자공학과를 쓸 수 있는 내신이면 전자공학과 쓰면 돼요. 근데 전자공학과를 쓰기가 조금 애매한 내신이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대를 가려고 물리랑 화학을 했다 그러면 상위권 공대를 쓸 수 있는 내신이면 상위권 공대 쓰면 돼요. 근데 상위권 공대를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하위권 공대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메디컬 가려고 의대 가려고 생기부를 다 의대 쪽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의대 가기가 조금 애매한 내신이에요. 약대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 학종 지원 전략인 결이라는 게 선택 과목 안에서 내가 내신이 되면 상위권 쓰면 되고 내가 내신이 약하면 조금 하위권 학과를 써도 전혀 상관없다. 그 생기부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학종 지원의 전략은 결이 중요하다. 선택 과목의 결이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분 여기까지예요.